드디어 이기주의 스케치가 부자가 되는 법을 소개합니다. 하하. 서점에 가면 돈 버는 책이 참 많습니다. 이 유튜브만 해도 그런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아주 꽤 인기가 있죠. 한 달에 1,000만 원을 가만히 있어도 벌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을 소개하기도 하고, 돈이 돈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난 참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 아, 나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기주의 스케치도 준비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경제 경영 분야의 베스트셀러죠. 저자가 유년 시절 겪은 두 아버지를 통해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람의 사고 방식을 비교하면서 경제에 대한 기초 상식과 투자를 위한 금융 지식을 아주 쉽게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지금 만드는 이 영상 콘텐츠는 절대 여러분들께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만큼 또 중요한 마음의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화려한 부의 상징이라면 뉴욕의 맨하탄일 겁니다. 화려한 마천루가 굉장히 즐비하고 온 지구에 금융이 다 모이는 곳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확 비워두는 하나의 공간이 있죠.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요,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맨하탄의 부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런 대비되는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뉴욕 맨하탄의 중심의 센트럴파크 조성을 설득할 때 이곳을 디자인한 드레드릭 로 엄스테드는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이 넓이에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득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왜 부의 상징인가? 돈을 상징하는 마천루에 마음을 상징하는 공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진짜로 부의 상징이 되는 거겠죠? 우리의 하루에 숨 쉴 곳, 마음의 공원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놓을 곳,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곳이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 마음이 부자 아빠, 마음이 가난한 아빠의 차이는 마음 공원을 우리 안에 두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이 마음 공원을 만드는 저만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것을 소개할 겁니다. 이 딱 두 가지만 하시면 한 달에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 마음의 힐링을 얻게 될 겁니다. 대박이죠? 첫 번째, 마음의 부자 아빠가 되기 위해서 저는 하루 딱 한 번 글쓰기를 합니다. 세 줄 쓰기로 간단하게 쓰기부터 세 문단으로 좀 더 길게 쓰기도 하죠. 일기 형식으로 쓸 때도 있고요. SNS에 하루를 기록하는 형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단 세 줄 정도는 부담이 없어요. 이게 또 쓰다 보면 길어지기도 하는데 그래봤자 세 문단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아이고, 이 일에 치여서 살기 마련이죠. 먹고 사는 일 앞에서 글을 쓴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허세이기도 하고 철이 좀 들든 것 같은 느낌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음 경화증.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마치 밀랍 인형처럼 살 것만 같은 삶이죠. 네, 먹고 사는 일 중요하죠. 그러나 더는 돌이킬 수 없이 딱딱하고 냉담한 마음으로
삶을 살기는 정말 싫었습니다. 글을 쓰려면 생각을 합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내 시공간을 관통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려고 합니다. 또 글을 쓰려면 관찰을 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것을 관찰해야 하고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관심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하루에 만들어지는 이 생각과 이 관찰을 길지 않게 단 3줄로 정리해서 글을 써보는 거죠. 아유, 화려한 어휘력 필요하지 않아요. 멋진 문장 만들려고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일기 쓰듯 평이한 문장도 좋겠어요. 아이고, 누구한테 뭐 보여줄 것도 아니고 보여준들 뭐라고 하겠어요? 단 3줄의 글쓰기, 많게는 단 3문단의 글쓰기가 하루 동안 내 감정이 마구잡이로 소비되지 않게 하면서 내 일상 어디에 마음을 투자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니까 이건 꽤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 아빠는 글을 씁니다. 가난한 아빠는 마음 경화증을 앓고 있어요. 두 번째, 마음의 부자 아빠가 되기 위해서 저는 그림을 그립니다. 아유, 뭐 뻔한 이야기겠죠? 제가 광고회사를 다닙니다. 꽤 바쁜 직종 중에 하나죠. 생각이 많고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 마음에 들여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센트럴파크가 왜 필요했는지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저는 센트럴파크 같은 크기의 마음공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마저 없으면 정말 이만큼의 정신병원이 나에게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하루 종일 제 눈에 스치는 모든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것들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데, 출근길에 지하철 입구, 점심시간에 식당 골목길, 퇴근길에 집 앞 슈퍼, 카페, 공원, 바다, 강, 나무, 그리고 하늘과 구름, 걷는 사람과 개와 고양이까지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림은 정말 마법입니다. 어느새 마음의 골목, 카페, 하늘, 나무, 사람과 강아지를 들여놓을 수 있어요. 진짜 마음의 공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그림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런 무채색의 일상이거나 떠나보내고 싶은 진절머리 나는 일상이겠지만,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 제게는 여행자의 시선에 담겨지는 아주 의미 있는 일상이 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도 마음 공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여놓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이런 일을 분명히 도와줍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부자 아빠가 되기 위해 글쓰기와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마음의 부자 아빠가 되고 계신가요? 책을 읽거나 또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캠핑을 하실 수도 있겠죠.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공원을 꼭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아빠는 여전히 자신에게 하루 종일 틈을 주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 앞에서 웬 청승? 아니, 이것도 너무 철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하철 안에서 이동하다가 잠자기 전에 잠깐만. 사실 얼마든지 시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죠. 3줄 정도만 글을 써보세요, 여러분. 오늘 기억나는 장면을 그림 일기 쓰듯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글 잘 못 써도 상관없을 거예요. 저도 쓰는데요. 그림 정말 잘 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그림, 내 하루를 그냥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글쓰기는 몰라도 그림 그리기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이 유튜브에 계속 콘텐츠 봐주시고, 또 동영상이라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어려우면 이 책 있잖아요. 이 책 제가 소개할게요. 이 책 여러분들이 꼭 사셔서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십시오. 이 정도만 그려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림과 글쓰기를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에서 어떻게 그림과 글을 쓰는지 한번 여러분 놀러 오세요. 이렇게 자막 나가고 있죠? 예,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올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부자 아빠가 되려고 꽤나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림도 그림인데 글 쓰는 것이 저에게는 새롭고 즐겁고 확실히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어떨 때는 아주 불만투성이 글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면 희한하죠? 모든 것이 정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글쓰기의 힘을 제가 느끼고 있는 거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엄마들 섭섭하죠? 풍요로운 엄마, 빈곤한 엄마. 마음의 공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